네, 안녕하세요. 수능 완성풀이 두 번째 시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화반응 문제 풀이를 할 차례고요. 106페이지에 테마 대표 문제, 다물고 문제랑 함께 있죠. 이거 2020학년도 대수능 18번 문항이었는데요. 이건 2점짜리 수능 2점 테스트 풀이를 하고 나서 3점 테스트 하기 전에 그때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능 2점 테스트 부분 107페이지죠. 107페이지부터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문제랑 닮은꼴 유형 익히기 문제는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요. 자, 2점짜리 테스트부터 문제 풀이를 바로 할게요. 자, 1번 다음은 두 가지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반응식이 두 가지가 나와 있고요.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는데 바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요거를 보기를 먼저 봅시다. 보기를 보면 아세트산은 양성자를 주는 물질이다. 양성자라고 하는 건 이제 수소 이온이죠. 수소 이온의 이동 상황을 표현을 하면 훨씬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응 전후를 비교해 봤을 때 아세트산 이온으로 바뀌었으니까 수소 이온이 이렇게 이동을 했겠죠. 그래서 옥소늄 이온 형태로 바뀌었을 거고, 두 번째 반응식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염산에 포함된 수소 이온이 암모니아 쪽으로 이렇게 이동했겠죠. 그래서 암모늄 이온 형태로 바뀌니까 수소 이온, 즉 양성자의 이동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기 기억. 가에서 아세트산은 양성자를 주는 물질이다. 그렇죠. 양성자를 주는 물질이고요. 이런 것을 우리는 브랜스테드롤이 산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니은 가에서 H2O는 브랜스테드롤이 염기이다. 그렇죠. 왜 염기냐면 바로 양성자 수소이온 밖으로 작용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디귿 나에서 암모니아는 브랜스테드롤이 산이 아니라 바로 염기가 돼야겠죠. 옳은 답을 골라보면 그렇죠. 기억니은 3번으로 고르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넘어갑시다. 자, 2번 다음은 두 가지 화학 반응식이다. 반응식이 두 가지가 나와 있고요.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고 하는데요. 보기를 먼저 보시면 가는 중화 반응이냐, 산과 염기가 포함되어 있으면 중화 반응이죠. 자, 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HCl은 산, 얘는 산, 그 다음 KOH 수산화칼슘이죠. 염기입니다. 산과 염기가 반응하는 중화 반응이다. 그렇다. 그 다음 나에서 황산은 구경꾼 이온이다. 자, 중화 반응에서 알자이온 반응식을 써보면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만나서 물을 만드는 반응이 알자 이온 반응이고요. 그 외에 황산 이온이라든지 여기 보시는 황산 이온이라든지 나트륨 이온과 같은 것들은 구경꾼 이온으로 분류가 된 녀석들이죠. 맞는 보기가 되고요. 디귿 가와 나의 알자 이온 반응식은 같다. 자, 둘 다 산염기 중화 반응이기 때문에 알자 이온 반응식은 수소 이온과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이 만나서 물을 만드는 반응으로 알자 이온 방식이 같습니다. 화학2에서는 그래서 중화 반응의 중화열이 어떤 산이든 어떤 염기든 다 동일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알자 이온 방식이 모든 중화 반응에서는 같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아레니우스의 산염기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는 보기가 되니까 답은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자, 3번으로 넘어갑시다. 네, 3번부터 다시 볼게요. 3번 HCl, NOH, KOH 산 두 종류, 산 한 종류, 그 다음에 염기 두 종류를 섞은 거죠. 중화 반응에 대한 자료고 몰농도랑 부피가 나와 있으니까 요식, 요거 차수죠.
가수죠. 죄송합니다. 가수, 산이나 염기의 가수, 그 다음에 몰롱도, 부피. 결국 이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존재하고 있던 수소 이온과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이 1대1로 반응한 거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산이라고 한다면 수소 이온의 어떤 몰수겠죠. 이거는 수산화이온의 몰수가 같다라는 요식을 가지고 요런 부피라든지 몰롱도를 구하는 양적 관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자, 1번부터 바로 하겠습니다. 자, 1몰롱도의 HCl 100ml에 X몰롱도 NaOH 25ml를 넣었다. 자, 존재하고 있던 수소이온과 그 다음에 수산이온의 몰수를 동일하게 맞춰줘야 되는데 일단 가수는 똑같죠. 산, 일가산, 염기, 일가염기. 여기 지금 이가염기나 이가산인지 볼까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일가산염기니까 결국에는 여기 나온 요 식에서 가수 부분은 신경 쓸 게 없다. 자, 그럼 문제 간단해지죠. 100ml 1몰롱도 100ml X몰롱도 25ml 4분의 1이 됐네요. 부피가 4분의 1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몰 농도는 4배가 되면 되겠죠. 그럼 X는 얼마가 된다? 4가 되면 된다. 두 번째 1몰롱도 HCl 100ml 그 다음에 Y몰롱도 50ml 부피가 절반이 됐으니까 몰롱도는 2배가 되면 되겠죠. Y는 얼마다? 2다. XY를 구했으니까 XY를 그대로 집어넣어 봅시다. 여기는 X는 4가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Y는 2가 들어가면 되는데 구하라고 한 거는 지금 NaOH의 부피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Vml로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러면 1몰롱도 100ml에 포함된 수소이온의 몰수. 근데 이제 밀리리터를 사실 리터로 바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융통성을 발휘를 해서 무시해도 되는 상황이면 무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무시할게요. 밀리리터는. 자, 1몰 곱하기 100 하면 100이 나오겠죠. 자, 이게 존재하고 있던 수소이온의 몰수인데 이게 자, 염기의 수산화이온의 몰수가 같아야겠죠. 4몰롱도 Vml니까 4V로 쓸 수 있겠죠. 염기 하나 더 있어. KOH 2몰롱도 25다. 그러면 50. 자, 여기서 이제 V를 구하시면 되겠죠. V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해봅시다. 넘기면 빼면 50이고 4로 나와주면 4분의 50이겠죠. 자, 요거는 12.5로 계산이 될 거다. 물론 이제 밀리리터로 계산된 거니까 12.5ml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넘어갑시다. 자, 4번 표는 25도씨 HCl, NaOH 서로 다른 부피로 섞어서 혼합한 용액화에서 맛까지에 대한 자료다. 자,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액성이 중성을 일단 찾아봅시다. 중성인 거. 자, 중성을 왜 먼저 찾냐면 중성일 때는 반응한 수소이온에 그리고 수산화이온의 몰수가 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지금 뭐 잡으면 되는데 NaOH 40ml에 포함된 수산화이온의 개수를 40이니까 우리 4N으로 잡아보자. 얘를 4N으로 잡아보자. 그러면 같은 양만큼의 수소이온도 포함되어 있어야 되니까 HCl 20ml에도 역시 수소이온이 얼마? 4N만큼 있을 거다. 그럼 나머지는 부피에 따라서 수소이온의 몰수가 결정이 되겠죠. 10ml만큼 있었으니까 여기는 2N만큼 있을 거고 30ml는 6N 40ml에는 뭐 8N만큼 있겠죠. 50ml는 10N만큼 있을 거고 여기는 4N만큼 있었으니까 50일 때는 5N만큼 있을 거고 30일 때는 3N, 2N N개만큼의 수산이온이 있을 거다. 이런 과정을 쓴 게 사실은 뭐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쓰고 보시면 실수할 일이 없겠죠. 자, 가에서 마까지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자. 자, 다의 pH는 7보다 크냐? 자, 다 같은 경우를 봅시다. 다는 보시면 30, 30 부피는 똑같지만 지금 HCl 같은 경우에는 3N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NaOH 수산화이온 같은 경우에는 3N만큼 있었으니까 액성은 뭘까요? 액성은 산성이겠죠. 산성이기 때문에 pH 값은 7보다 큰 게 아니라 7보다 작아야겠죠. 작다.
그 다음 마에 포함된 이온수는 염화 이온이 Na 플러스 이온의 5배이다. 자,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반응에 참여하지 않죠. 그냥 포함된 이온수를 그대로 봐주시면 돼요. 마에 포함된 염화 이온의 개수 10N이겠죠. 10N. 그 다음에 NaOH 같은 경우에는 N개만큼이 있을 거니까 5배가 아니라 몇 배가 돼야 됩니까? 10배가 돼야겠죠. 생성된 물 분자수는 가와 라가 같다. 가 같은 경우에 이 물 분자수라고 하는 거는 결국 모자라는 생성물이잖아. 생성물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한 개 반응물의 양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가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의 가에서는 2N만큼의 H2O가 만들어졌을 거고요. 라 같은 경우에도 모자란 녀석, 그러니까 2N만큼의 NaOH가 H2O가 만들어졌겠죠. 같다.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겠죠. 답은 그래서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5번. 다음은 중화 반응 실험이다. 자, 중화 반응 실험을 진행을 하는데 HCl NaOH를 준비하고 HCl 20ml에 NaOH 10ml를 혼합하여 용액 1을 만든다. 용액 1을 먼저 만든다고 하네요. 20이랑 이거 표시를 해둘게요. 20이랑 10을 섞어서 그 다음에 만들어진 용액 1에다가 NaOH를 10ml를 추가로 혼합한다. 추가로 더 넣어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혼합 용액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다가 NaOH를 넣는다. 그러면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 수산화토를 더 넣어줬는데 중성에서 산성으로 바뀌거나 혹은 염기성에서 중성으로 바뀌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물론 보게도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실험 결과를 보니까 용액 1, 2에 들어있는 자 전체 이온수가 3N과 4N이더라. 전체 이온수가 용액 1과 용액 2가 다르다. 이게 뭘 의미할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보통 합니다. 중화반응을 진행을 시킬 때 완결점이죠. 일종의 중화점 이전 상황에서는 전체 이온수가 바뀌지 않아요. 전체 이온수는 중화점 이후로 전체 이온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로 그려보자면 중화점 이전까지 전체 이온수는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다가 중화점 이후부터는 전체 이온수가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날 건데 용액 1과 용액 2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수가 다르다는 거는 이거는 용액 1 같은 경우에는 아직 중화점에 도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용액 1과 용액 2가 액성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산성이거나 염기성이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 이온수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이온수가 달라진다는 거는 뭐 중화점에서 중화점을 지나가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중성에서 염기성으로 바뀐다거나 혹은 뭐 산성에서 중성으로 간다거나 산성에서 혹은 뭐 중화점을 지나서 염기성으로 간다거나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1번과 5번 일단 안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액성이 같을 수는 없어요. 액성이 같다는 거는 중화점 이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 이온수가 변하고 있죠. 3N에서 4N으로 1번, 5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배제를 할 수 있고요. 2번, 3번, 4번에서 들여다봐야 되는데 2번부터 한번 볼까요? 이런 경우에는 중성일 때를 먼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용액 2에서 중성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용액 2에서 중성이다. 그때 전체 이온수는 4N이라고 했으니까 자, 중성의 경우를 우리 생각을 해보자. 중성은 존재하고 있는 이온이 두 가지로 명확하죠. 나트륨 양이온과 염화 이온일 건데 전기적 중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2N일 거고 얘도 2N일 거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중성인 상황에서 염화 이온의 개수를 2N으로 잡아버리게 되면 용액 1에서도 보시면 염화 이온이 얼마가 똑같이 2N이 돼야 된다. 왜? 같으니까. 부피가 같으니까. HCl의 부피가 같기 때문에 염화 이온은 2N으로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용액 2가 용액 1에 비해서 NaOH가 지금 부피가 몇 배가 됐습니까? 10ml에서 10ml 더 추가하니까 부피가 2배가 됐겠죠. 그러면 용액 2에서 나트륨 양이온이 2N만큼 있었으면 용액 1에서는 나트륨 양이온이 얼마만큼 있을까? 나트륨 양이온이 절반, 그렇죠. N만큼 존재하겠죠. N개만큼. 자, 그러면 나머지 하나 있을 수 있는 거 수소이온이겠죠. 수소이온의 개수는 N개로 결정이 되겠죠.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전체 연수는 3N이 나오나요? 용액 1에서 안 나오죠. 2번은 안 된다는 거야. 아, 이건 될 수가 없구나. 얘는 안 된다. 2번. 4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4번도 한번 보세요. 중성일대를 먼저 건드려 보자. 중성일대를 먼저 건드려 보면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파란색으로 할게요. 여기서는 자, 나트륨 양이온이 3N이니까 1.5N만큼 있을 거고, 염화이온이 역시 1.5N만큼 있겠죠. 그렇죠? 염기성의 상황을 봤을 때 이게 4N이 나오면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볼까요? 자, 나트륨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피가 2배가 됐죠. 그러면 나트륨 양이온은 얼마가 된다? 3N만큼 존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염화이온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같겠죠. 염화이온은 1.5N으로 같을 거다. 나머지 하나 남는 게 수산이온일 텐데 수산이온의 개수는 자동으로 결정이 되겠죠. 1.5N. 자, 그럼 이 합이 이게 4N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럼 이 4번도 정답이 안 된다. 결국 남은 거는 몇 번? 3번밖에 없는데 이거는 굳이 상황을 다루지 않겠습니다.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다. 자, 중성부터 건드려 주시면 됩니다. 확실한 것부터 건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6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림은 1몰 농도 HCl Vml에다가 X몰 NaOH 2Vml를 혼합한 용액 가 상황인데, 가 상황을 먼저 보니까 이온의 종류가 두 종류고요. 개수가 같습니다. 그럼 가는 X이 뭡니까? 중성이죠. 이건 X는 중성이에요. 중성일 거고, 뭐 A, B 둘 중에 뭐가 염화이온인지 나트륨이온인지 이것도 들여다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나오죠. 바로. 왜냐면 가와 나를 비교를 했을 때 나 상황이 뭐가 달라지냐면, 나 같은 경우에는 1몰 농도의 HCl, 동일한 몰 농도의 HCl, 그 다음 Vml, 부피까지 같아요. 아, 그러면 수소이온의 몰수라든지 염화이온의 몰수가 가나 나나 같을 거란 말이야. 가나 나나. 그러면 결국 이 이온수가 같은 녀석, 다시 말하면 A 동일하게 존재하면서 이온수도 같고 B는 없어져요. 아, A가 뭐구나. A가 뭐가 돼야 됩니까? A가 염화이온이 되면 되겠죠. A가 염화이온이 되면 되고, 자, B는 지금 B는 나에서는 보여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나 같은 경우에는 HCl에다가 NaOH를 넣은 게 아니라 KOH를 넣었죠. 다른 종류의 염기를 넣어준 거죠. 그래서 나트륨 양이온인 B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아, 그럼 A는 여기 적어봅시다. A는 뭐다? 염화이온이고 B는 뭐가 돼야 된다? 나트륨 양이온이 돼야 된다. A는 역시 염화이온이고, 이제 C와 D를 봐야 되는데 C, D는 안 봐도 뻔해. 왜 그러냐면, 자, 음이온의 개수와 양이온의 개수가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나 상황에서 존재할 수 있는 음이온은 염화이온 말고 뭐가 있습니까? 수산화이온이 있겠죠. 이 음이온의 개수의 합은 양이온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 C가 뭐가 돼야 된다? 칼륨 양이온이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A, B, C, D의 이온 종류 알아냈고요. 그 다음에 몰 농도라든지 하는 것들 우리 알아내면 되는데, 지금 문제 이미 다 나와 있죠. 1몰 농도 HCl Vml에다가 X몰 농도 NaOH 2Vml를 혼합했더니 중성이 돼버렸네. 아, 부피가 2배가 됐다. 몰 농도는 절반이 돼야겠죠. X는 얼마가 돼야 된다? 0.5몰 농도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 상황을 보면 1몰롱도 HCl Vml에 Y몰에 KOH를 넣었더니 이온의 종류, 수를 나타냈던 그래프가 지금 나 그래프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0.5 몰롱도 NaOH 2Vml를 넣었을 때 존재하는 나트륨 양이온이 N으로 나와 있어요. N으로 나와 있어. 근데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Y 몰롱도 KOH를 절반이죠. Vml 넣었더니 지금 얼마? 1.5N으로 나오는 거죠. 칼륨 양이온이. 그러면 칼륨 양이온 Y 몰롱도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바로 1.5로 계산이 되는 거죠. 1.5 몰롱도의 Vml로 계산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 0.5 몰롱도의 NaOH 2V니까 곱해주면 1만큼이 되겠죠. 0.5 곱하기 2 하면 1 되겠죠. 그게 지금 N으로 나와 있는 상황인 거고, 여기서는 KOH가 1.5N으로 나와 있으니까 KOH는 Vml니까 Y는 바로 그냥 1.5 몰롱도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구할 게 지금 없죠. 보기를 바로 봅시다. B는 구경꾼이온이다. 그렇다. 나트륨 양이온이니까. 그 다음 X대 Y는 1대 3이다. X가 지금 0.5였고요. Y가 1.5니까 1대 3. 그렇다. A의 몰 농도 B는 가대 나가 2대 3이다. 자, A의 몰 농도의 B는 염화이온의 몰 농도 B죠. 몰 농도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부피를 고려를 하면 되겠죠. 일단 몰수는 동일해요. 그럼 부피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것만 보면 되겠는데, 가 같은 경우에는 V, 2V니까 결국 3V라고 하는 부피 안에 얼만큼이 있었다? A의 몰 농도니까 N만큼이 있었죠. N만큼이 있었고요. 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2V 아니죠.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개수는 똑같은데 부피가 지금 V에다가 EV겠네요. 2V만큼 있더라. 자, 요거 비율이 농도비가 되겠죠. 그러면 분자죠. 분자는 동일한데 분모가 3대2니까 농도비는 2대3 되는 거 맞죠? 그렇다. 답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다. 자, 넘어갑시다. 7번. 표는 HCl, NaOH 서로 다른 부피로 섞은 혼합 용액. 지금 가에서 마에 대한 자료인데, 아까 봤던 몇 페이지 문제, 4번 문제였죠. 107페이지 4번 문제와 유사한 문제죠. 유사한 문제인데, 눈여겨봐야 될 거는 지금 생성된 물 분자 수라고 합니다. 물 분자 수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자라는 한계 반응물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물 분자 수가 지금 다와 라가 같아요. 그러면 한계 반응물에 따라서 생성되는 물 분자 수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 한계 반응물 안에 포함된 결국 수소 이온이나 혹은 수산 이온의 개수가 유견으로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누가 한계 반응물일까? 그것부터 먼저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자, 유겐이라고 하는 물 분자가 다에서 만들어졌어요. 라에서도 유겐이라고 하는 물 분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HCl이 10, 20, 30, 40, 50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다음에 NaOH 같은 경우에는 50, 40, 30, 20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둘 다 한계 반응물이 같을 수는 있냐?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계 반응물은 달라야 돼. 즉 모자란 녀석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HCl 같은 경우에는 30, 40, 50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계 반응물은 뭐로 잡을 수 있다? 다에서는 HCl을 한계 반응물로 잡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라에서는 50, 40, 30, 20, 10으로 줄고 있는 NaOH를 한계 반응물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줄고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30이 한계 반응물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40이 한계 반응물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늘어나고 있고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계 반응물 우리가 바로 잡을 수 있더라. 이 한계 반응물 안에 포함된
알자이온이겠죠. 알자이온의 개수, 수소이온과 수산이온이 될 텐데, 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얼마? 6N만큼의 뭐가 있다? 수소이온이 있었을 거고, 지금 NaOH 같은 경우에는 20ml 안에 6N만큼의 수산화 이온이 포함되어 있었을 거다. 자,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그냥 쭉 적어주면 되겠죠. 30에 6N이 있었다. 그럼 나머지는 그냥 비례식 써서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그냥 암산으로 할 수 있는 거죠. 36N이면 여기 8N만큼 있을 거고, 여기는 10N 있었을 거고, 여기는 4N 있었을 거고, 2N 있었을 거다. 그 다음 NaOH 볼까요? 20에 6N이다. 10에 3N 있었을 거고, 나중에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9N, 12N, 그 다음에 15N만큼 있을 거다. 자, 그러면 한계 반응물에 따라서 뭐가? 물 분자의 수가 결정이 되겠죠. 2N 한계 반응물. 그렇다. 2N 그대로 나왔죠. 그 다음에 확인만 하시면 돼요. 여기 12, 4N, 4N 그대로 나왔다. 다와라는 넘어가고요. 마에서는 3N 그대로 나왔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기억, 전체 이온수가 가장 큰 것은 가이다. 자, 전체 이온수라고 하는 거는 뭐 딴 거 볼 거 없어요. 우리가 물 분자수는 모자라는 이온의 한계 반응물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근데 전체 이온수라고 하는 거는 남는 녀석, 큰 녀석, 고놈이 갖고 있는 이온수의 2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란색 표시할게요. 남는 게 이놈이잖아. 30N만큼 있을 거고요. 나는 24N 있겠죠. 다는 18N 있겠죠. 라는 16N 있겠죠. 다는 20N 있겠죠. 제일 큰 거는 뭐다? 가다. 30N으로 가가 가장 크겠죠. 그렇다. 그 다음 산성을 나타낸 것은 세 가지다. 자, 산성은 뭐 볼 것도 없죠. 지금 가는 염기성이 거고요. 나는 역시 염기성, 다는 염기성이겠죠. 라는 산성이겠죠. 마는 산성이다. 그럼 산성을 나타낸 것은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가 돼야겠죠. 두 가지다. 두 가지. 마에서 양이온수의 비는, 자, 마에서 양이온수의 비는 지금 양이온수라고 했는데 상황을 봅시다. 지금 수소이온 10개, 염화이온 10개 있는데 거기에다가 NaOH를 3N만큼 그럼 10ml 넣었으니까 3N, 3N이니까 결국 양이온수는 수소이온 같은 경우는 10N개 중에서 3N개 반응하고 7N개 남아있겠죠. 7N개 남아있었을 거고 Na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3N만큼 있을 거다. 그러면 7대3이네요. 10대3이 아니라 이제 틀렸다. 7로 바꿔주셔야겠다. 답은 맞는 답은 기억밖에 없겠죠.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8번. 표는 1몰농도의 HCl과 X몰농도의 NaOH를 서로 다른 부피로 섞은 혼합용의 가와 나에 대한 자료다.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인데 전체 이온수가 N으로 나와 있고요. 40, 20, 10, 10, 30이다. 전체 이온수가 일단 N으로 동일하고 방금 얘기했지만 전체 이온수의 절반은 남는 놈의 이온수랑 동일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체 이온수가 N개만큼 있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는 0.5N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0.5N이라고 한 건 결국 이제 구경꾼 이온의 개수겠죠. 얘 같은 경우는 0.5N이라고 한다면 수소이온 0.5N, 염화이온 0.5N 있다는 얘기예요. 전체 이온수가 N이면 둘 중에 하나는 구경꾼 이온이 0.5N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아무거나 하나 해보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NaOH가 0.5N이었다. if 얘가 0.5N이다. 자, 얘가 0.5N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1.5N이 돼버리지. 자, 뭔가 이상하죠. 이게 1.5N이 돼버리면 남는 게 결국 절반. 그러니까 남는다는 건 개수가 많은 거죠. 개수가 많은 녀석이 0.5N이어야 되는데 이게 1.5N이 돼버린단 말이야. 아, 얘는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아,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 누가 HCl이 0.5N이 돼야겠네. 얘가 0.5N
0.5N만큼 존재를 해야 되고 20ml니까 얼마겠어요? 0.25N만큼 있어야 될 거다. 자, 근데 이게 0.25N이 돼버리면 여기가 NaOH가 0.5N이 되겠죠. 그쵸? 자, 여기 0.5N이 돼버리면 여기 0.5N이 돼버리면 계산이 좀 약간 그러네요. 3분의 1이니까 3분의 0.5N이 돼야겠죠. 자, 요게 나 상황에 들어갈 만한 이제 구경균의 개수가 될 거고요. 자, 1몰 농도의 HCl 100ml를 완전히 중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X몰 농도의 NaOH의 부피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HCl 100ml라고 하는데 HCl 같은 경우는 어떤 녀석이냐? 자, HCl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녀석이죠. HCl, 넌 어떤 녀석이냐? HCl은 100ml 안에 우리 지금 다 썼어요. 40ml 안에 0.5N 있었다. 그러면 100ml 안에는 얼마만큼 있어야 된다? 1.25N만큼 있어야 돼요. 그쵸? 그러면 HC 이렇게 구했으니까 NaOH도 역시 구할 수 있죠. NaOH 같은 경우에 너는 어떤 녀석이냐? NaOH는 지금 20ml 안에 0.25N 있으니까 역시 100ml 안에는 얼마가 있어야 된다? 3분의 5N이 되겠네요. 3분의 5N만큼이 존재한 녀석이다. 그럼 HCl이랑 NaOH를 우리가 100ml 안에 들어있는 구경균의 개수로 이렇게 농도로 표시를 해줬어요. 그러면 1몰 농도의 HCl 100ml를 완전히 중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NaOH. 자, 요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필요한 NaOH 부피라고 했으니까 지금 1몰 농도, 여기는 지금 보세요. 1.25잖아. 1.25. 근데 이 몰 농도를 1몰 농도로 바꿨네요. 그러면 결국 얘가 4분의 5만큼이 몰 농도가 더 늘어난 거죠. 그쵸?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의 5니까 여기에다가 4분의 3을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이 부피에도 똑같이 100ml가 아니라 100ml에다가 4분의 3을 곱하면 되니까 결국 몇 리터가 돼야 된다? 4분의 3이니까 75ml만 쓰면 완전히 중화시킬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답은 그래서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다소 여기 갑자기 1몰 농도가 툭 튀어나와서 깜짝 놀랐을 수도 있었는데 실제 여기에서는 100ml 안에 1.25 몰만큼 있었으니까 요 녀석은 이 실험에 사용한 녀석을 우리가 1몰 농도로 이제 바꾸는 과정, 이 상대값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좀 헷갈릴 부분이 있지만 필요한 NaOH의 부피를 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다. 자, 그렇게 8번까지 문제를 해결했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9번, 10번까지밖에 풀 수가 없을 것 같아요. 9번, 10번까지만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세트산 수용액의 농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데 아세트산 10ml를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페노프탈레인 용액 한두 방울. 자, 이 한두 방울 넣는 거는 이제 지시약으로 넣는 거죠. 0.1몰 농도의 NaOH. 자, 우리가 이런 거를 표준용액이라고 하죠.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 0.1몰 농도의 NaOH를 어디에 넣고, 자, 중화반응 진행할 때 집어넣는, 표준용액을 집어넣는 아주 얇고 길다란 코르크가 담긴 그런 형태의 실험기구를 우리는 뷰렛이라고 합니다. 뷰렛. 뷰렛에다가 넣고, 뷰렛에 넣고 스탠드에 고정시킨다. 가의 삼각 플라스크에 나의 NaOH를 조금씩 떨어뜨리면서 잘 섞은 다음에
요행의 색이 전체적으로 변하는 순간, 뭐 색깔로 치면 약간 핫핑크로 바뀌는 순간을 잡아내야 되는 거죠. 적정이라고 하는 건데 NaOH의 부피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럼 집어넣어준 NaOH의 부피는 20ml였고 이 안에 포함된 수산화나트륨의 몰수를 우리는 확실히 잡아낼 수 있죠. 왜? 얘는 표준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해봅시다. NaOH 20ml 안에 들어있는 수산화나트륨의 수산화 이온의 몰수 밀리터 무시하면 얘는 1가 염기니까 자, 1 뭐 써봅시다. 1 곱하기 그 다음에 몰농도가 아까 0.1몰 농도였죠. 0.1 곱하기 부피가 지금 20이었죠. 이게 사용된 수산화 이온의 몰수겠죠. 뭐 밀리몰수로 표현되겠죠. 이렇게 20ml로 그냥 집어넣었으니까.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게 아세트산이죠. 아세트산의 이제 몰 농도를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세트산의 가수는 알고 있죠. 1. 얘는 몰 농도 모른다. X로 잡고요. 얼마만큼 있었죠? 10ml 있었다. 자, 그럼 X는 얼마가 나옵니까? X는 0.2몰 농도로 계산이 되어져 나오는 거죠. 자,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피펫이다. 피펫은 쉽게 말해서 큰 스포이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뷰렛입니다. 피펫이 아니라 뷰렛이에요. 뷰렛. 알짜 이온 반식은 이렇다. 뭐 이건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사용한 아세트산의 농도는 0.2몰 농도 우리가 구해줬었죠. 답은 그래서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위 실험에서 사용한 아세트산의 퍼센트 농도를 알기 위해 자, 퍼센트 농도라고 하는 게 뭔지부터 정리해 봅시다. 퍼센트 농도라고 하는 걸 알기 위해서는 일단 용액입니다. 용액의 질량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질의 질량도 알아야 돼요.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한 게 퍼센트 농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해 놓은 게 뭘 구해 놨습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뭔지 알죠? CH3COOH 대괄호 하면 이거는 몰 농도예요. 이게 지금 0.2몰 농도였죠. 이건 알고 있어. 자, 이건 알고 있는데 여기서 먼저 용질의 질량 한번 구해볼까요? 용질의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0.2몰 농도라고 하는 거는 자, 몰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몰수가 나오죠. 자, 여기다 쓸게요. 파란색으로 쓸게요. 자, 몰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 몰수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부피도 알고 있고 몰 농도도 알고 있어요. 그럼 이 몰수에다가 이번에는 뭘 곱해야 된다? 분자량을 곱해줘야지 뭐가 나온다? 질량이 나오겠죠. 이 분자량이라고 한 건 우리가 주어지지 않았죠. 아세트산의 분자량 60입니다. 아세트산의 분자량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지 뭘 알 수 있다? 용질의 질량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최종 혼합 용액의 밀도. 혼합 용액의 밀도가 아니라 뭐 아세트산의 밀도라고 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혼합 용액의 밀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한 CH3COOH 수용액의 질량. 자, 이게 뭡니까? 바로 용액의 질량이죠. 이게 용액의 질량인 거야. 아, 이것도 알아야 된다. 온도 알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기역 디귿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10번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고요. 11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도록 할 거고 테마, 대표 문제, 닮은꽃 문제도 다음 시간에 같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 오는데 비가 오고 이제 태풍이 부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고 등교 시점까지 잘 온라인 클래스 수강하면서 부족한 부분들 채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